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2022년 6월 21일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가 개발한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3단 로켓입니다. 누리호는 지구상공 600에서 800km의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로켓입니다. 2차 발사된 누리호에는 4개의 큐브 위성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주에 사출한 큐브 위성과 통신이 이루어지면 위성을 제어하고 임무 수행 결과를 지구로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인공위성이 지상과 교신하려면 통신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자기파 중에 마이크로파는 지구 대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과 통신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파는 2차 세계대전 중 항공기 탐지 레이더로 중점 연구되었습니다. 도버 해협을 넘는 독일군 폭격기를 빨리 탐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영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었습니다. 항공기를 포착할 정도로 좁은 빔 폭을 위해 센티미터 단위의 파장이 필요했습니다. 마이크로파 신호를 전달하는 도파관, 웨이브 가이드는 1936년에 송수신하는 혼 안테나는 1938년에 발명되었기에 레이더 시스템 개발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영국은 마이크로파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티자라드 미션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아 레이더, 핵분열 등 미국과의 핵심 기술 협력으로 독일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43년에는 10cm 파장을 쓰는 3GHz 레이더가 미국과 영국 전투기에 같이 탑재됩니다. 레이더와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는 먼 거리까지 송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항공기나 위성은 공간과 전원에 제한이 있어 효율적인 신호 증폭이 필수적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뒤 진공관은 정류작용, 증폭작용이 가능한 소자로 개발되었고 전자기파 생성을 위한 발진 회로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전자관은 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 고주파인 마이크로파 생성이 어렵습니다. 특별한 전자관으로 마그네트론, 트래블링 웨이브 튜브, 클라이스트론, 자이로트론 등이 개발됩니다. 보통 전자관의 대표는 브라운관 TV에 쓰인 전자총입니다. 전자빔에 자기장을 걸어 화면 신호를 구성한 뒤 형광물질이 발린 브라운관 면에 부딪히도록 한 것이죠.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이크로파 신호 생성기도 대부분 전자관에서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로 대체되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서 레이더도 반도체 소자를 통해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성과 신뢰성이 필요한 고출력 증폭 분야, 특히 위성통신에는 전자관 신호 생성기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버티 마그네트론은 초기에는 레이더 시스템으로, 현재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고출력 진공관입니다. 금속 블록 형태의 작고 개방된 공진기에서 자기장과 전자흐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이크로파를 생성합니다. 공진 주파수의 크기는 캐버티의 물리적 치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그네트론은 입력 신호의 증폭기로 기능할 수는 없고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발진기 역할만 합니다. 작은 공간의 캐비티에서 마이크로파가 생성되므로 레이더 시스템의 크기가 수십 배 감소합니다. 전투기, 대장 항공기, 심지어 작은 호위함용 레이더로 탑재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독일과 일본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레이더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거의 모든 연합군의 레이더는 마그네트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마그네트론은 1960년대에 고출력 클라이스트론과 TWT 진행 파관이 등장하면서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마그네트론은 전자레인지용 저가 발진기로 쓰임새를 넓혔습니다. 오늘날 10억 개 이상의 마그네트론이 전자레인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행 파관 트래블링 웨이브 튜브는 마이크로파 증폭에 사용되는 특수 진공관입니다. TWT는 선형 빔 튜브인데 두 종류의 증폭 방법이 있습니다. 헬릭스 TWT, 빔을 둘러싸는 와이어 나선에 입력 신호를 걸어주면 전자빔이 이동하면서 상호작용합니다.
출력 전력은 수백 와트로 제한되나 대역폭이 넓어 다양한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경우에 좋습니다. 캐비티 TWT 공동 공진기에 입력한 신호가 이동하는 전자빔과 상호작용합니다. 협대역 증폭기로 기능합니다. TWT는 전체 마이크로파 진공관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레이더, 통신위성 및 우주선 송신기, 전자전 시스템의 전력 증폭기 및 발진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스트론은 선형 빔 진공관으로 UHF 전파에서 마이크로파 범위의 고주파용 증폭기입니다. 저전력 클라이스트론은 지상파 중계 통신 링크의 발진기로 사용되며 고전력용은 UHF 텔레비전 송신기, 위성통신, 레이더 송신기, 최신형 입자 가속기의 구동력을 생성합니다. 클라이스트론에서 전자빔은 금속 상자인 공동 공진기를 통과할 때 입력 신호가 포함된 전파와 상호작용합니다. 전자빔 에너지는 입력 신호를 증폭하고 증폭된 신호는 튜브의 끝에 있는 캐버티로 출력됩니다. 출력 신호를 새로운 캐버티의 입력 신호로 사용하면 단계적으로 추가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이스트론의 증폭 기능은 최대 수십 메가와트로 60데시벨, 즉 신호 전력의 100만 배 이상의 증폭이 가능합니다. 크로스필드 앰플리파이어 CFA는 특수 진공관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인 형태입니다. 이것은 마그네트론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필드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나 마그네트론은 발진기이고 CFA는 증폭기입니다. 중앙의 녹색 전극에 큰 음의 전압을 걸면 큰 자기장이 화면에 수직하게 형성됩니다. 이것은 싱크대나 변기에서 배수될 때 물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흐름 패턴으로 전자의 얇은 회전 디스크를 형성합니다. RF 입력 신호는 전자 디스크의 속도와 일치되도록 속도를 감소시키지만 추가 유입되는 RF 신호 때문에 감속과 가속이 반복되어 증폭이 이루어집니다. CFA는 클라이스트론이나 TWT보다 이득과 대역폭은 낮지만 효율적으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수메가와트의 피크 출력 전력과 수십 킬로와트의 평균 전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며 효율 등급은 70%를 초과합니다.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이로트론은 강한 자기장에서 전자의 사이클로트론 공명에 의해 밀리미터파를 생성하는 고출력 선형 빔 진공관으로 소련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자이로트론의 자기장은 전자를 나선형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자이로트론은 산업 및 첨단 기술 난방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플라즈마를 가열하기 위한 핵융합 연구 실험과 유리, 복합재 및 세라믹 가공, 그리고 열 처리의 급속 가열 도구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전자레인지라고나 할까요? 군사용으로는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호 엔진을 독자 개발하느라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성통신 분야에도 최신 전자소자 및 장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파 증폭도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에 도전하려면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개발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자레인지와 같은 예상 밖의 선물이 생긴다면 더욱 좋겠죠. 또 다른 빛의 세계로 가보실까요? 알려줘요, 호루스.